우리 마을에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이범희 작가님이 저희 마을 학교 마을 교사로 계십니다. 그래서 책을 본인의 이야기를 쓰신 책을 내셔서 제가 읽어봤는데 같이 나누어도 충분히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억지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즐겁게 한 시간 동안 잘 계시다가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많이 듣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선생님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남부교도소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그때 2시간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막힘없이 아주 잘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중요한 요소 부분을 우리 아나운서 카드 들고 하듯이 맥락만 짚는 카드를 들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책을 쓰게 됐냐 하면은 사실 장애를 입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집 서재에 그 많은 책들 중에 내 책 하나가 없다는 게 사실 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도 하나였고 꼭 내가 내 책을 쓰고 싶다 하는 욕심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 어제도 어떤 12살 애가 아파트 16층에서 떨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학교 폭력도 심각하긴 하지만은 많은 힘든 상황에서 그것을 지탱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사고 이후에 책에 나와 있을 것처럼 내 소명을 제대로 가르지 못하고 그런 처절한 절망감에 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긴 했었죠. 부모님 먼저 가는 거는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 가시고 나서 저도 죽을 생각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힘들고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 상황에서 당해보니까 극단적인 선택 외에는 따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조금만 참고 버티고 하루하루 견뎌 나간다면은 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책을 제목을 한 게 나는 장애를 딛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다 였습니다. 아주 상투적으로 했는데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자립이었어요. 두 번째 바꾼 제목은 내 삶의 장애는 선물이었다. 제가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책을 쓰고 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비장애인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잠깐만요. 화장실을 가보자.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장애는 선물이었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했어요. 그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장애인으로 사나 비장애인으로 사나 한 인생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장애인이라고 해서 삶은 치열하게 살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살든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삶을 치열하게 살아보고 싶었던 거죠.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제 소망이 죽을 때 미소를 지으면서 죽을 수 있는 게 제 소망이고 꿈이 되었어요. 뒤로 미루고 휠체어 뒤에 숨어서 핑계댈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가시밭길을 걸어보아야 꽃길의 아름다움을 안다 라고 제목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좋은데 너무 길대요. 줄여야 돼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그러면 가시밭길과 꽃길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이 마지막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 좋은 운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에게 공을 돌리면서 감사 인사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봤을 때 스펀지와 수크리라는 네. 곳이 그 챕터가 있어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런 걸 행동으로 계속 옮기려고 했었는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먼저 참을 인자에 칼날 인자를 빼고 마음만 담아서 흘려보내게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계속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거를 자꾸 작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자꾸 작게 만들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게 없어지는 것이고 그 스펀지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서운함이거든요.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넌 이것밖에 안 해주냐 라는 그 서운함이 쌓이면은 스펀지가 되는 건데 저는 집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을 통해 참는 것에 대해 깨닫고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무엇인가를 함에 있어서 인내해야 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나는 아내 덕분에 나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었기에 아내는 나에게 있어 늘 고맙고 감사한 존재다. 아내를 내 쪽으로 끌어들여 나의 프레임에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해 수시로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서로 다른 인격체를 나의 주관에 나의 프레임에 가두려 한다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 보면 되게 빨리 만나서 빨리 결혼하셨더라고요. 네. 그 아내분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그 사람 내 평소에 같이 할 사람이 그런 느낌을 받아서 결혼을 하시는 게 집사람이 집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채팅으로 저와 채팅을 하고 전화를 상담을 하고 하면서 저를 만나러 내려오는 게 집을 처음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집사람이 싫대요. 그래서 하지 말래요. 그리고 어떻게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면 좋다 내가 태워줄게 가자 이러고 서울까지 데려다 준 거죠. 서울까지 데려다 주는 길에 집사람이 당신 내가 책임질게 오케이 땡큐 이래갖고 바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결정을 하고 90일 만에 초스피드로 하고 신혼여행도 안 가고 사과보살님 또 재밌는 이야기 있습니까? 그 사과보살을 책에도 있다시피 친구가 가자해서 따라갔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1년 정도 있었나 2년 정도 있었나 그러고 갔죠. 다시 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가니까 사과보살이 자네는 아들 둘이가 있는데 그 조상신이 맡고 있다면서 굿을 해야 된대요. 그래 얼마야 돼? 150만인데 돈대요. 그러니까 저 밑에 ATM기 있으니까 찾아서 오면 된대요. 예 찾아서 오겠습니다. 올해 또 가지고 있던 버킷리스트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가님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뭐가 있을까요? 궁금한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지금 이미 제가 꽃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더 욕심이 없어요. 뭔가를 더 하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앞에 책에서도 적었다시피 정말 떠나면서 이 세상 소풍 즐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 마지막 버킷리스트입니다. 자녀분들에게 양육을 하시고 교육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양육의 가장 큰 주안점은 그거였어요. 건강하고 인성 바르게 크기를. 그래서 늘 첫 번째로 하는 게 인사 잘해라. 그게 사람 사는데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인사를 제일 먼저 시키는 게 가장 큰 교육의 주안점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하는 게. 우리 작가님과 여기 오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가고 싶어.
하고 나가자. 그렇지. 저 날씨랑 비슷해. 내가